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S&P 500 지수는 이후와의 무역 합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0.02% 상승하며 6,389.77에 마감했고, 장중에는 사상 최고치를 잠시 경신했습니다. 이는 무역 합의가 더 이상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재료로 작용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종목들이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구간으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시장 전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는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개별 종목의 실적 흐름과 차트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매수, 매도, 보유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먼저 시장 방향성을 살펴보며 주식 비중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5분 차트를 보면 오늘 갭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 줄곧 매도세가 이어졌고 장 막판에 약간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최근에는 갭 상승 이후 힘이 빠지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강한 장세라면 갭 하락 후 상승으로 마감하는 흐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지금처럼 상승 이후 매도세가 지속되는 흐름에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거의 변동 없이 마감했으며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실적에 따라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이 많아 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10일 이동평균선을 따라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한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오늘 약간 하락했으며 횡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늘 약간 상승했으나 여전히 뚜렷한 방향성 없이 횡보세를 유지 중입니다. 금은 오늘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며 단기 추세가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말 내내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은 시가 대비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다만 정고점 돌파 구간을 지켜주고 있어 아직은 단순 쉬어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오늘 다시 돌파를 시도했으며 7월 초에 비해 거래량은 다소 줄었지만 돌파 이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중입니다. 오늘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인 테마 ETF는 오일 ETF, USO로 오랜만에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일 ETF는 지나치게 큰 움직임이 발생할 경우 개별 종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 1회 정도 관심 있게 살펴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여전히 극심한 탐욕 수준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7월 3일부터 극심한 탐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는 상승장에서 매우 흔한 일이며 실적 발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 다 팔고 떠나자보다는 계속해서 힘이 없는 주식을 정리하고 힘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가는 전략이 적절해 보입니다. 2025년 7월 28일 기준 시장은 주요 지수 모두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있는 중요한 시기이며 장 마감 이후에도 일부 핵심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가이던스가 상향되는지 기업의 미래 전망이 개선되는지를 기준으로 매수, 추가 매수, 매도 결정을 명확히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기술주가 성장 사이클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AI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를 목표로 중장기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도주들은 짧은 단기 흐름에 휘둘리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제 주도주들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의 왕, AI의 왕 엔비디아는 오늘도 1.87%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EU 간의 관세 타결 소식이 반도체 관련 주식의 급등으로 이어졌고 이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에게 매우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엔비디아를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소프트웨어 리더 팔란티어는 오늘 국방부가 외부 플랫폼의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발표로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자금이 유입되며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추세가 무너졌다는 어떤 증거도 없으며 여전히 강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보유 관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리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큰 가격 변동 없이 마감했습니다. 이틀 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그 발표 내용이 향후 투자 사이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실적 발표 후의 가이던스에 따라 추가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빌리티 리더 테슬라는 어제 삼성과의 대규모 계약 체결 소식에 힘입어 오늘도 좋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어떤 뉴스에도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모든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들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룰 때 기계적으로 매수를 고려할 계획입니다. 핀테크 리더 로빈후드는 오늘 1.83%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내일은 소파이 등 다른 핀테크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 결과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크립토 시장 엄청난 서비스 런칭으로 인하여 로빈후드는 모멘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길게 분할 매수하여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AI 에너지 리더인 지 버너브는 오늘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의 상승은 긍정적이며 이를 즐기며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리더 브로드컴은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추세가 무너졌다는 조짐은 전혀 없으므로 보유 관점이 적절합니다. AMD는 오늘 엔비디아보다 더 큰 상승을 기록하며 거의 완벽한 돌파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의 심리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 중 2개 정도를 골라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매우 유효하다고 봅니다. AI 인프라 리더 오라클은 오늘도 1% 상승했습니다. 지난 실적 돌파 이후 거래량이 점차 줄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여전히 보유 전략이 적절한 모습입니다. 현재 3번이나 눌림목 매수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상승을 즐기는 것이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항공우주 리더 로켓랩은 오늘 약 5%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주 급등 이후의 자연스러운 조정이며 비정상적인 과열 구간에서 다시 정상 궤도로 진입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주에서 3주 정도 쉬어감이 나온다면 최고의 가격 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네트워크 리더 크레이터 테크놀로지는 오늘도 강한 돌파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레이터의 운명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가 크리도의 모멘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형 원자로 리더 오클론은 오늘 변동 없이 마감했습니다. 최근 큰 상승 이후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며 계속해서 이어질 AI 수요의 필수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길게 오래 가지고 가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잉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케팅 효과에 힘입어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세도 뚜렷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SMCI는 오늘 10% 가까이 상승하며 다시 강하게 회복 중입니다. AI 컴퓨팅 수요 증가가 SMCI의 재부각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QQQ의 차트를 살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상승 추세가 시작된 지 14주차이며 정고점을 돌파한 지는 6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7월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실적 발표도 긍정적이고 관세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테마주 등 과열된 종목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포지션을 정리하고 손절 라인을 철저히 지키며 유망 섹터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